자, 오늘은 원의 방정식 마지막 강의 영상인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되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다소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뭐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우리 여러 번을 봐주셔야, 우리가 n회도 공부 방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n회독이라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쉬운 것도 얘들아,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쉽게 느껴지지만, 한 번 보고 나면은, 아무리 쉬운 거더라도, 한 번 보고 나면은 이걸 까먹는데, 대략 일주일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뭐 일주일 정도? 근데 평균치로 따지면 거의 한 일주일. 내가 한번 이 강의를 듣고 유형을 익혀놨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은 까먹어요. 이 영어로 수렴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다시 이거 1이 되기 위해서 한번 다시 들어. 그럼 이때는 2주일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다시 까먹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1이 됐으니까 얘가 까먹는 데는 2주일이 걸린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얘를 한번 만약에 더 듣는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만약에 더 들어서 요 1이라는 숫자를 2로 만들어 줄게 된다면, 이게 거의 한 달 넘게, 한 달 넘게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n에도 공부 방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들어주는 게, 내가 까먹을 법한 시점에서 한번 다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쌤 앞으로 계획은 이 강의들을 한 번 더 너네들을 돌릴 생각이거든. 지금이 15일이야. 그래서 다음 주 스케줄 있죠. 20일부터 26일까지. 20일부터 26일까지 스케줄에는 기본적으로 요 도형 파트, 그러니까 한 프린트를 다시 줄 거예요. 다시 똑같이 줄 건데 그거를 완벽하게 다 풀어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이 20일 동안 26일 동안까지 해서. 근데 물론 이 중간에 어려운 거 풀 사람들은 어려운 프린트도 쌤이 줄 거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린트 있죠? 쉬운 프린트. 이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돌려야 된다. 왜냐면 여기 유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뭐 어려운 게 그렇게 더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쉬운 교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 할 거냐면 오늘 182페이지부터 시작할 건데 182페이지에 22번 유형에 1번부터 봅시다. 자,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x-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원방이죠. 그랬는데 이거랑 직선 2x-y 더하기 k는 0하고 위치 관계가 1번, 2번, 3번이 다 다른데 1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해요. 서로 다른 두 점. 그럼 우리는 이 위치 관계 문제에서 유형이 두 개 있다는 걸 쌤한테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첫 번째 유형은 판별식을 이용하는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머릿속에 잘 있어야 되는데 요 문제를 풀 때는 직선 자체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직선 자체가 요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직선의 방정식꼴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꼴로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다. 요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풀 건데 일단 원의 중심부터 뽑아내 보면 얘는 원의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직선이 2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얘랑 써볼게요. 그러면 점과 직선 거리 공식 d는 루트 2의 제곱 4 마이너스 1의 제곱 1 분의 절대값 2 곱하기 4 하면 8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0 하니까 얘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k가 그대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 닫아주고요. 자, 근데 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할 거면 이 d가
r보다 클 때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미안. d가 r보다 작을 때죠. d가 r일 때가 접하는 거고요. d가 r보다 클 때가 만나지 않는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1번 문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그럼 요 녀석이 루트 5보다 작다.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럼 요거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루트 5분의 절대값 8 더하기 k 우변은 그냥 루트 5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넘겨줘서 절대값 8 더하기 k가 5보다 작다. 이걸 풀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부등식 단원을 다 끝내고 왔기 때문에 쌤한테 절대값식 상수보다 작을 때, 절대값식 상수보다 클 때 요 두 가지 유형 쌤한테 다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 더 추가할게. 하나 더 추가하면 절대값식이 상수랑 같을 때까지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절대값식이 k보다 작을 때는요. 식이 마이너스 k보다는 크고 k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식이 k보다 크면 식이 k보다는 크고 식이 마이너스 k보다는 작다. 마지막으로 절대값 식이 k인 경우에는 식이 플러스 k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절대값 식이 상수보다 k보다 작다. 요 녀석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8 더하기 k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3보다는 크다. 요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 이해되죠? 양변에 8 빼준 거야 얘들아. 어려운 계산이 아니라.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셔서 여기 페이지 다 풀어오도록 합시다. 요거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거예요 얘들아. 요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되니까 영상 멈추고 풀어보는데 요거를 잘 이용하셔서 절대값을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항상 풀 때 지금 한 유형 다 풀고 넘어가야 돼, 얘들아. 알겠지? 자, 원과 직선 관계의 활용을 봅시다. 자, 그래서 활용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이 이제 1번. 현의 길이 유형이 되겠습니다. 현의 길이. 자, 현의 길이 유형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중학교 도형을 잠깐 머릿속에서 꺼내 오셔야 되는데 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거를 통과하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통과 두 점을 만나는 요런 선을 우리가 할선이라고 해요. 할선. 그래서 이 할선에 대해서 원의 중심 있잖아. 그지? 원의 중심에서 이 할선에다가 수선을 내리게 되면 무슨 선? 수선. 90도가 되는 선이죠. 수선을 내리게 되면 어떤 관계를 만족한다? 무조건 요 할선은 2등분이 됩니다. 요렇게. 반띵이 돼요, 반띵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값이야? 요 직각삼각형 보이나? 요 직각삼각형 보여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반지름으로 알 수가 있고 요 길이는 이거 원의 중심하고 직선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네? D네 D. 그죠? 그러니까 R, D. 그리고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두면 어떤 관계식이 항상 만족을 한다? R제곱은 D제곱 더하기 X제곱. 요런 삼각형의 관계, 즉 직각삼각형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X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X값을 구해낸다면 이 길이를 2배 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현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현의 길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EX가 바로 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요거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24번. 미안해. 잠깐만. 자, 바로 봅시다. 24번.
1번 볼게요. 지금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고 직선은 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야. 그러면 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이 있었을 때 뭐부터 구하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고 d가 얼마인지. 그래야 이 d 요렇게 잘랐을 때 요게 반지름이고 요게 d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현의 길이기 때문에 현의 길이는 여기 x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 90도니까요. 자, 그럼 r은 먼저 3이에요. 그리고 d를 빠르게 구해보면 d라는 값은 여기 x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제곱해서 루트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분의 자 이거 원의 중심이 무엇이죠? 이거 0,0이잖아. 그러니까 1 곱하기 0 마이너스 1 곱하기 0 하면 다 0이네. 그럼 여기 상수만 올라오는 건데 플러스 2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2야.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쁘게 계산하면 2분의 2 루트 2니까 그냥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d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피타고라스 써보면 r제곱은 d제곱 더하기 x제곱이니까 r제곱은 9고요. d제곱은 2 여기다가 x제곱 그럼 x제곱은 7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온다? 풀마 루트 7인데 사실 길이잖아요. 길이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루트 7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구했는데 이게 답이냐? 아니죠. 현의 길이는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2x 길이에요. 2x. 요 길이 2배. 여기 2개 더해야 현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루트 7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유형을 볼 건데 그 다음 유형은 원 위의 점과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유형입니다. 요 유형은요. 일단 유형 설명부터 좀 해줄게. 자,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게 원이고 이게 직선이에요. 그랬을 때 이 원 위에 점을 하나 아무데나 찍어보자. 요 원 위에 점을 하나 찍었을 때 이 빨간색 점이 이 원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빨간색 점 이 P가 직선하고 최대의 거리를 갖는 최대가 될 때 P랑 직선이랑 거리를 했을 때 이 거리가 최대가 될 때는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단해 생각보다. 왜냐면 우리가 이 P를 설정을 할 때 자, 원의 중심을 일단 먼저 찍어 주시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십니다.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되겠죠. 그랬을 때 얘들아 이 D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D에다가 반지름을 더했을 때 여기 만들어지는 점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지? 딱 봐도 제일 멀리 떨어졌잖아. 이거보다 멀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최대는 결국엔 뭐다? 최대는 반지름에다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다가 r을 더하자. 그럼 최소는 반대로 이 D에서 r을 이렇게 거꾸로 빼주는 겁니다. r만큼을. 그래서 D에서 r을 빼게 되면 여기 점이 찍히는데 그 점이 바로 최소점이 되는 거죠. 이 길이가. 그지? 그래서 최소점은 D에서 r을 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바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25번 보세요. 페이지 184페이지. 25번. 자,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고 직선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원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중에서 이게 지금 최대 최소 문제잖아. 그지?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지금. 잘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D를 먼저 구하셔야 돼. 이게 0,0이니까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는 루트 1 더하기 1분의 절대값 1 곱하기 0, 1 곱하기 0, 그리고 플러스 4. 그러면 얼마죠? 루트 2분의 4. 즉 그냥 계산하시면 2분의 4 루트 2니까 2 루트 2가 되겠죠. 이게 D값이야 지금. 이게 D값인데 여기다가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 D에다가 얼마를 더하라 그랬죠? 반지름을 더하라 그랬죠. 그래야 이렇게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D는 D 더하기 R, 즉 2 루트 2에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 이거 지금 R제곱짜리가 2죠? 그러니까 R은 루트 2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2 루트, 그냥 루트 2를 더하시면 3 루트 2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D에서 R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 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자. 그래서 그냥 루트 2가 되더라. 그래서 최대 요렇게, 최소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원 위의 점이고요, 얘들아. 지금 한 거랑 조금 다를 수 있는 유형을 하나 더 할 건데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유형, 원 밖의 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 자, 원 밖의 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 자, 그럼 얘는 상상을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 원의 중심이 있는데 원 밖의 점이야. 그러니까 한 요 정도에 찍히는 거예요. P라는 점이. 근데 여기서 이 원 C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래. 그러면 당연히 얘도 이 원 밖에서 요렇게 원의 중심까지 선을 이어야겠죠. 그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떤 거리가 된다? 점과 점 사이 거리. 자, 여기다가 반지름을 더하게 되면 이거 왜 D죠? R이죠? 요 거리에다가 R을 더하게 되면 이걸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K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K에다가 R을 더하게 되면 이게 바로 최대값이겠죠. 비슷한 개념이야. 근데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K에서 반지름을 오히려 빼게 되면 얘는 최소가 된다. 요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26번. 26번에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2야. 그럼 여기 반지름의 길이 2. 그리고 원밖에 한 점은 1,5네. 그럼 우리가 1,5랑 0,0이랑 점과 점 사이 거리부터 해야겠죠. 얘네 둘이. 그럼 루트 x 값의 차이가 1이니까 1의 제곱. 자, y 값의 차이가 5니까 더하기 25. 그래서 얘는 루트 26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루트 26이 되는 거고 거기서 반지름을 더하고 빼는 게 최대 최소인데 루트 26에다가 2를 더하면 최대. 그죠? 근데 이 루트 26에다가 오히려 2를 빼게 되면 최소 이렇게 된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최대, 최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얘도? 아까 쌤이 겁을 줬긴 했는데 요렇게 공식만 알아두시면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원의 이제 마지막 개념인 접선의 방정식을 할 건데요. 접선의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자, 유형 4번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유형이 두 개야. 뭐 크게 보면 유형이 세 개인데 그 중에서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공식만 아시면 돼요. 공식만 아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목적이 뭐냐면 지금 직선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즉 얘는 직선을 구해라 이거야. 직선을 구하자. 목표는 요거예요. 그러면 원이 이렇게 존재할 때 기울기가 주어졌어.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7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기울기가 7이고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하나가 만약에 생긴다고 치자. 그럼 얘들아, 얘랑 평행한 직선이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여기에. 그래서 항상 얘는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항상 세트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개.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되냐? 자,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하고, 그리고 기울기가 m, 기울기가 m인 직선하고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곱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냐면 쌤이 아까도 막 얘기했듯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럼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요렇게 공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공식 증명은 추후에 쌤이 수업 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문제 푸는 게 우선이니까요. 자, 그러면 유형 27번 어떻게 공식을 전개하는지 쌤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쉬운 거 풀면은 너네가 또 어려워할 거니까 6번을 한번 볼게요. 27번에 6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에 접하고라는 단어가 꼭 있어야겠죠?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요 접하고라는 단어가 꼭 있어야 되고요. 얘랑 접하고 직선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y는 2분의 1x 더하기 2의 수직이래. 아, 그러면 요 직선에 대해서 지금 수직한 직선이 접하는 거니까 얘랑 수직하대요.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 아니라 얘랑 수직하려면 2분의 1이라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수직이니까.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다. 요렇게 우리가 추론하셔야 돼요. 기울기를. 자, 그럼 기울기 구했으니 요거랑 자, 공식 써보자. y는 기울기. 자, 보이죠? 위에 공식 mx. 그래서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r이 필요하네. r이 얼마냐면 지금 r 제곱이 20이잖아, 얘들아. r 제곱이 20이니까 r은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 2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r은 2루트 5예요. 그래서 2루트 5 곱하기, 여기 곱하기 생략된 거예요. r루트라고 돼 있는데 곱하기 루트. 자, m제곱이 얼마입니까? m제곱이 지금 마이너스이니까 4가 되겠죠. 4 더하기 1. 그래서 이거를 이쁘게 계산하면 y는 마이너스 2x 풀마. 자, 이거 루트 5 곱하기 루트 5네요. 그죠? 그러니까 5가 되겠네. 그럼 5에다가 2 곱하니까 10. 이렇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다라는 표현 또는 뭐 평행하다는 표현으로서 너네들한테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기울기를 줌에 있어서. 근데 그거 말고는 공식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다 이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유형은 유형 5번. 원 위의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자, 얘는요, 기울기가 주어진 게 아니라 원에서 그 원을 지나는, 즉 원 위에 있는 점이 주어진 경우거든요. 요렇게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원 위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자, 근데 여기 위에 점을 x1, y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원에서 요 원을 지나는 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아주 간단하죠.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요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공식 적용을 해볼 건데 페이지 186페이지에다가 2번 볼게요. 2번. 자, 마이너스 2, 2 루트 2예요. 그죠? 점이 미안해. 여기 아니지. 1부터 1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지. 그리고 점이 마이너스 루트 2, 2 루트 2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x1, x 이게 무슨 뜻이냐? 얘가 x1이잖아. 그지? 얘가 y1. 그래서 우리가 x1 곱하기 그냥 x 써주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y1은 2 루트 2니까 2 루트 2 y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지름의 제곱 똑같이 오는 거야. 요게. 그지? 어차피 여기도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똑같이 10이 오면 돼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사실. 근데 뭐 얘를 내가 이쁘게 나타내고 싶으면 뭐 루트 2를 양변에 나누셔도 되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써도 답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얘들아?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를 이 페이지에는 어려운 게 없네요. 이거 이용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주 쉽네요. 그 다음 자 마지막 최후의 유형입니다. 최후의 유형인데 제일 어려워요.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자, 원 밖의 점에서 그은 건데 잠깐만 전에 게 유형 5였지? 그럼 얘는 유형 6번. 자,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봅시다. 자, 원 밖에서 그은 건데요. 얘는 P가 0,5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인데 자 얘들아 그럼 얘가 이 점이라는 게 원 밖에 있는지 원 안에 있는지 응? 원 위에 있는지 그 무슨 얘기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있는 점을 우리가 원 위에 있다 그래요. 원 위에. 이게 방금 한 요 전 페이지 요거 유형이 원 위야 얘들아.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이렇게 원의 밖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점이. 요거를 이제 원 밖의 점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 얘들아. 일단 점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0,5를 요 식에다 대입을 해봐. 그러면 성립해? 안 해? 당연히 안 할 건데 0의 제곱 더하기 25는 5기 때문에 성립을 안 하죠. 그죠? 그럼 이러면 성립을 안 하는데 이 값이 반지름의 제곱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원 밖에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대입을 했을 때 성립 안 하면 그냥 원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원 안에 있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입을 해서 성립 안 하면 원 밖에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자, 접선을 일단 긋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요. 근데 하나뿐만이 아니야.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어 얘들아. 원 밖의 점에서. 그지? 원의 밖의 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총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답이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시켜주면 이 점 또는 이 점을 뭉뚱그려서 원 위의 점을 나는 똑같이 x1, y1으로 할 거예요.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요렇게 원 위의 점을 아까처럼 x1, y1으로 설정을 할 거야. 그러면 x1, y1 원 위에 점이 있고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일 때 이거 방금 전에 공식 이용하면 그냥 x1, x 더하기 y1, y는 5.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접선의 방정식이 만족을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직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직선은 아직 부족한 게 많죠. 미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선이 이 원밖의 점 P를 지난다. 이 성질을 이용을 좀 할 겁니다. 그러면 0,5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도 성립을 해야겠죠? 왜? 어차피 지나잖아. 이 접선이 이 P를 지나는 건 무조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해볼 겁니다. x 대신에 0을 집어넣을 거고 y 대신에는 5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0이 되고요. 앞에는 뒤에는 5y1이 되겠죠. 걔가 5가 되더라. 아, 즉 우리가 y1을 구할 수가 있네요. 얼마?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y1은 1이에요. 근데 이 y1을 구했으니까 x1도 구할 수 있는데 x1하고 y1은 얘들아 원 위에 점이지, 그지? 그럼 내가 이 y1하고 x1을 어디다 대입을 시켰을 때 그대로 여기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을 시켰을 때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럼 대입을 해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인데 y1이 1이니까 그냥 1은 5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걸 대입한 겁니다. 자, 그러면 x1도 구할 수가 있는데 x1의 제곱은 4가 되니까 x1은 얼마가 돼요? 풀마 2가 되겠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원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구한 거예요. 하나는 2,1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1인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끝나요. 자, x1에다가 2,1, 2,1을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x1에다가 2를 넣는다는 뜻이야. 그럼 2x 그리고 y1에다가 1 넣으면 그냥 y죠. 이렇게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2,1을 대입시킵니다.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5.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석 풀이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여기 페이지도 깔끔하게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까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까지 다 끝냈고요. 다음 강의로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할 건데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근데 너무 쉬워. 너무 쉽기 때문에 금방 할 거고 아마도 원반까지 반복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반까지 반복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앞에 방정식, 부등식을 조금 강의 영상을 올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쌤한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